다음 정권 내내 대통령이 하는 일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재판에 관심을 가게 되거든요. 이러면 정권이 흔들거리게 됩니다. 충신이 들어가게 되면 온갖 게 심판 대상이 되는 거죠. 다 경험하셨잖아요. 탄핵을 앞두고 사람들이 법적으로 이거 막 공부하고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지치죠. 환멸을 느끼게 되죠. 이거는 공동체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행위는 공동체 파괴 행위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명백한 내란 상황이에요. 미국에서는 굉장히 폐해로 나타납니다. 지금 뭐 헌법재판관이 된단 말이야? 이런 정도 수준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너무 막 소름 돋아요. 진짜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일단 이완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에 대한 지금 사회적 우려가 굉장히 높죠. 왜 그러면 저런 무리한 사람을, 현직 법제처장이고 윤석열의 측근이고 이런 사람을 두는 거냐라고 한다면 한 3가지 정도의 추측이 되고 있어요. 3가지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잖아요. 함상훈 부장판사도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이번 판결을 했을 때, 탄핵 판결을 했을 때도 꽤 보수적인 판사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분들이 문영배 임선이 나오고 나서 들어가게 되면 완벽한 보수의 헌재가 구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앞으로 헌재가 어떤 거에 맞닥뜨려지는지를 보면 이 의도를 좀 알 수 있다. 지금 많은 알박기들이 있어요. 100건이 넘거든요. 내란 이후에 지금 고위공직자를 임명한 게 100건이 넘어요. 최상목이 한 것도 있고. 네, 최상목도 했고, 경찰도 엄청 승진시켜줬고, 맞아요. 뭐 EBS 사장 임명해버렸고, 각종 공기업들이 지금 줄줄이 임명되고 있거든요. 심지어 대통령 기록관장에 대한 임명 절차에 들어가기도 했고, 이제 헌재는 또 그것과는 또 약간 다릅니다. 그런 알박기를 통해서 하려는 의도들은 이제 알겠다 이거죠. 저항을 하겠다는 겁니다.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겠다는 건데, 근데 헌재는 첫 번째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국민의힘 위원정당 심판을 준비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게 가장 표면적으로 많이 얘기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려면 다음 정부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으냐라고 하면 아직은 미지수죠. 했으면 좋겠어. 네, 많은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은가 뭐 이런 게 있을 거고, 이거는 이후에 국민의힘 대응을 보면서도 판단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거에 대비한 거냐 이런 게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거는 많이 얘기되진 않지만 더 가능성이 높은 얘기이긴 합니다. 하나는 이재명 전 대표죠. 가장 지금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의 재판입니다. 형사 재판이 유지될 거냐 아니냐의 문제. 당선이 되면 형사재판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거가 아직 명확하진 않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이 중단된다라는 주장이 많은 설득력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때까지. 근데 불소추 특권이라는 게 이제 수사와 기소를 하지 말라는 거지 재판을 하지 말라는 거냐라는 독특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이 주장을 내밀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게 되면 다투기 때문에 이건 헌법 해석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헌법에 규정돼 있으니까 헌재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재판을 하자라고 만약에 결론이 내려진다면 다음 정권 내내 대통령이 하는 일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재판에 관심을 가게 되거든요. 이러면 정권이 흔들거리게 됩니다.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면 세 번째는 국민의힘이 더 이상 선거로 권력이나 원내 다수당이 되기 힘든 상황이라면 사법기관을 장악을 해서 권력을 행사하려는 단계로 가려는 것인가는 해석이 이제 가능합니다. 이거는 사실 서복경 교수가 이제 지난 주말 토요토론에서 좀 설명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이게 미국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미국이 이제 양당 정치가 쭉 발전을 하면서 서로 경쟁을 해왔잖아요. 네.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는 경쟁을 하다가 70년대에서 80년대로 넘어오면서 법의 제도를 활용을 해서 권력을 잃어도 이걸 유지하는 방식을 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소송을 거는 겁니다.
소송을 걸거나 아니면 독립적인 기구들을 장악해가지고 그걸 무력화시키거나 이런 방식을 쓰거든요. 성북경 교수는 제도적 진지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분이 이제 소개한 책에는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라는 책인데 거기에는 제도투쟁이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을 씁니다. 판사들의 임기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자기 입장에 맞는 사람들을 밀어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국으로 치면 어떤 게 가능해지냐면 정부가 무슨 정책을 내거나 혹은 어떤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거 위헌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본소득이나 아니면 뭐 전국민 무슨 정책을 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지원이나 이런 것들 하면 그것은 위헌 아니냐. 지금까지는 그게 한국에선 대부분 의회에서 충돌을 하고 의회에서의 승부를 통해서 결론이 났는데 이걸 법적으로 계속 끌고 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사사건건 헌재를 네, 헌재로 다 끌고 올라간다. 예전에 이제 경험이 있죠. 행정소 옮기려고 했더니 그건 위헌이다라고 해서 도대체 이게 왜 위헌이야? 근데 헌재에서 위헌이야 라고 결정을 내려준 거죠. 근데 이것이 설령 위헌으로 결론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심판해 나가는 과정이 있으면 굉장히 일이 지체가 되겠죠. 예를 들면 지금 뭘 해야 되는데 몇 달을 늦추거나 뭐 1년을 늦추거나 이런 방식이 가능하다.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충신이 들어가게 되면 충신? 일단 기각하지 말고 접수를 하자. 심판해보자. 라는 것으로 이제 논의가 돼버리면 온갖 게 심판 대상이 되는 거죠. 와, 벌써 피곤하다. 생각만 그렇죠. 해도 피곤하네. 이것이 낳는 결과는 그겁니다. 피곤하게. 사람들을, 국민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감정이 이제 정권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더 위험한 거는 한국에 아무리 정치가 혼탁해도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공간이었거든요. 헌재가 결정하면 일단 따랐어요. 그 관습헌법을 얘기해도 일단 따릅니다. 약간 순수한 공간 같은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았던 공간이에요. 특히 사법부 전반이 좀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사법부를 그리고 헌재를 오염시켜버리는 겁니다. 다음 정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것을 오염시킴으로써 법 지키면 뭐해. 아 정치가 무슨 쓸모야. 그걸 사법으로 넘어가면 말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정치인들은 말을 어렵게 하지 않아요. 자기가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이상한 말은 하죠. 이상한 말을 하지만 그게 못 알아듣진 않아요. 물론 맥락이 이상해서 뭐 오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드럼통 드립을 했던데 지금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윤석열 말도 아무도 이해 못 다 경험하셨잖아요. 탄핵을 앞두고 사람들이 법적으로 이거 막 공부하고 따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세밀한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그러기 상태가 됩니다. 지치죠. 그래서 환멸을 느끼게 되죠. 법에서 이제 결론이 내려진 거가 황당한 걸로 나게 되면 법이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공동체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행위는 공동체 파괴 행위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백한 내란 상황이에요. 이게 미국에서는 굉장히 폐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의회가 필요 없어요. 어차피 법적으로 이렇게 가고 뭐 이런 거라면 그냥 시행령으로 합니다. 대통령은. 온갖 시행령을 해요. 그걸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걸 또 법적으로 걸거든요. 법만 남는 거예요. 법정만 남는 정치가 되는 미국이 그렇게 가고 있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지금 약간 무법 상태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미국이. 한국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어떻게 보면 이 위기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위기를, 혹은 사회의 위기를 우리가 헌재로 이걸 끌고 가서 딱 끝냈거든요. 그러면 헌재를 오염시켜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만인에 대한 투쟁이 벌어지는 것이 용인되고 마지막 보루마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위험한 행위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것을 시도하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시도하고 있고 한덕수는 그 요구를 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게 약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임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너무 황당한 지명이었으니까. 근데 그런 정서 속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쭉 진행되고 있는 이 알박기 인사도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된다. 근데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면 인사를 또 한 번 물갈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도투쟁이라고 하는 건데요. 대부분의 기관들, 사법부도 그렇고 예를 들면 공기업, 그러니까 행정부처가 아닌 정부 출연기관이나 정부의 연관기관
기관들은 임기가 보통 보장됩니다. 방통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임기가 보장되는 이유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임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대통령 기록관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안 끝났는데 임명 절차를 밟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갈아치우는 방식으로 하되 그 사람의 원래대로면 그 사람의 임기는 지켜져야 되니까. 안 돼. 잘라. 근데 그렇게 되면 자 이렇게 되면 참수. 어떻게 되냐면 그 민주주의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독립성이 보장이 되지 않는 게 됩니다. 이게 이전 정부까지는 그런 차원으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완전히 무시되는 상태로 접어드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이런 정도까지 뭘 하진 않았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내란을 획책하고 있는 정당화돼 있는 상태. 지금 시도하고 있는 알박기 인사는 정쟁이나 자기 이익을 지키려는 시도보다 차원이 약간 다른 문제. 굉장히 사회 붕괴를 우려할 수 있는 단계여서 좀 심각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선거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결론이 나겠지만 가처분이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헌재를 지킬 수 있느냐 수준이 아니라 한국의 사회를 지킬 수 있느냐의 갈림길일 수도 있어요. 그 하나가. 네. 네. 한덕수는 그걸 획책한 거거든요. 근데 그 헌법을 어긴 게 그게 계엄하고 어느 정도의 무게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정도의 사회 혼란을 만드는 시발점 같은 지명이었다. 네네. 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뭐 빨리 탄핵을 하는 것도 뭐 방법일 것 같고 이거에 대해 좀 심각하게 각 정치 세력들이 받아들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현 선배 얘기를 해줘가지고 마원영 재판관이 이건 뭐 저기 서복경 교수가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선배를 통해서 한 번 더 인지를 하는 거지. 처세가 좋아. 아 근데 진짜 심각하다. 장악을 하고 거기로 다 끌고 간다.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사법기관 구성 같은 거는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뭐 방통위원장 이런 것도 예전에 문제됐던 게 팀에서 뭐라 전현희, 상혁 이런 사람들은 다 1년 넘게 임기가 남아있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죠. 이게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지.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탄핵이 된 상황에서 그게 만약에 뭐 EBS 사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라면 진짜 치졸하네 정도 수준일 수 있거든요. 근데 헌재는 약간 차원이 다른 거죠. 이것이 이후 사회를 얼마나 혼란하게 만들지를 생각해 본다면 네. 정말 위험한 행위를 한 거다. 내가 곰곰이님 얘기를 열심히 듣거든. 근데 곰곰이님이 위헌정당 심판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 정도라면 생각을 나도 고민을 해보지 이렇게 가더라고. 맞아. 아니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뭐 알박는 수준이 아니고 진짜 얘네들이 우물에 독 푸는 수준 아닌가.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진짜 완전히 우물 전체를 아예 독으로 만들려고 하는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진짜 정말 내란죄 피의자가 어떻게 지금 뭐 헌법재판관이 된단 말이야? 이런 정도 수준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너무 막 소름 돋아요. 진짜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윤석열이 파면되면서 이제 우리 해방이다 드디어 이제 다 끝났어.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진짜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네요. 이제 더 이것